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암보험 가입자가 매우 많은데요. 대략 10명 중 6 내지 7명이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많다 보니 문제도 많습니다. 약관을 정확히 몰라서 생기기도 하고 약관 해석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의료기관 진단의 해석이 어렵기도 합니다. 암이나 질병보험 자문은 대부분 전문 분야 의사들이 하는데 본업에 바쁘다 보니 자문에 협조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저도 본업이 바빠서 중단했었습니다만 자문회사들의 요청이 너무 강력하여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건수를 제한하다 보니 몇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즉 다른 전문의들이 꺼리는 자문과 제 판정이 필요한 자문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자문이 몰려와서 곤혹을 치르곤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후배 의사 선생님들이나 자문회사 현장 담당자 그리고 가입자인 환자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미숙한 솜씨로 이런 걸 만들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수련 모듈에서 정리한 것으로 제가 보험사 담당자 교육 때 사용한 내용입니다. 규칙 A. 해부학적 부위 및 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진단에서 종양의 기원 조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NOS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부위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에 발생한 편평세포 암종은 팔의 악성 종양 분류인 C76.4가 아니라 팔의 피부에 발생한 악성 종양 분류인 C44로 분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턱이나 이마는 주로 피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NOS가 곧 피부를 의미합니다. 규칙 B. 접두사. 해부학적 부위 명칭 앞에 파라나 페리 같은 접두사 또는 에어리어, 오브나 리전 오브와 같은 구문이 있을 경우 C76 즉 명확하지 않은 부위의 악성 종양으로 분류합니다. 단 종양이 특정 조직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그 부위의 분류를 적용합니다. 규칙 C. 한 종양이 여러 부위에 걸친 경우 한 종양이 둘 이상의 해부학적 부위 또는 세부 부위에 걸쳐 발견되고 어느 곳이 기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8을 적용합니다. 규칙 D. 림프종. 림프종 발생 부위가 림프절인 경우는 C77이고 여러 부위의 림프절에 발생한 경우는 C77.8로 분류합니다. 림프절이 아닌 곳에 발생한 림프종은 발생한 해부학적 부위로 분류합니다. 발생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림프절이 아닌 곳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C80.9로 분류합니다. 즉 림프종은 림프절에 발생할 경우 해부학적 부위 분류를 하지 않고 림프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인 림프절의 림프종은 해부학적 부위로 분류합니다. 규칙 2. 백혈병. 골수 성육종을 제외한 모든 백혈병은 골수의 악성 종양인 C42.1로 분류합니다. 규칙 F. 형태 분류. 정확한 분류가 ICD-5에 없어도 적절한 행동 분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3과 /0만 있는 진단명인데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으로 판단되는 직내라면 병리 전문의가 판단하여 /2나 /1의 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리 전문의가 판단할 때 해당 종양의 분류가 ICD-5에 명시된 일반적인 분류와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병리 전문의는 변경 분류를 적용할 수 있고 분류자는 이를 따릅니다. 이 규칙 때문에 보험사들이 병리 전문의의 자문을 중요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입자인 환자분들도 병리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해석이나 분류 오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물지만 일부 자문 의뢰자들은 특정 분류로의 자문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경계성이나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 불가하다고 못 박습니다. 저는 가입자 편에도 서지 않고 보험사 편에도 서지 않고 제 의학적 병리학적 근거, 자료들과 경험 편에만 서 있습니다. 규칙 G. 등급 또는 분화 분류. 이 규칙은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생략합니다. 규칙 H. 해부학적 부위 관련 형태 용어. 진단서에 해부학적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부학적 분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망막모세포종 C69.2의 진단에 표시된 부위가 없으면 망막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종양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해부학적 부위와 다른 부위가 진단이나 의무기록에 있을 때는 진단에 맞는 해부학적 부위 분류를 적용합니다. 단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검토한 후에 해야 합니다. C44 피부 경우에는 실제 진단서 기술된 세부 정보를 활용하여 세부 부위를 정합니다. 일부 종양은 해부학적 부위가 진단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위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담관 암종, 바일덕트 칼시노마는 담관, C24보다 간, C22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간의 악성 종양 분류가 더 흔합니다. 규칙 I. ICD-5-3에는 규칙 I가 없습니다. 이유는 규칙 1과 규칙 I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규칙 I를 없앤 것입니다. 규칙 J. 복합진단명. 진단명이 ICD-5에 없을 경우 어근 순서를 변경하여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점액 섬유육종은 ICD-5-3에 없지만 섬유점액 육종은 있습니다. 규칙 K. 여러 분류가 가능할 때 분류. 한 종양의 진단에 서로 다른 분류가 가능할 경우 더 큰 숫자의 분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행세포 표피 모양 암종은 다른 두 종류의 암종이 아니라 두 세포 유형의 요소를 포함하는 단일 종양입니다. 이행세포 암종 NOS는 81203으로 분류되고 표피 모양 암종 NOS는 80703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큰 숫자이므로 이행세포 암종으로 분류합니다. 이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질병, 특히 암 분류를 할 때의 규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적인 내용을 올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